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AI 엔젤투자 클럽의 김정덕입니다. 입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아시는 얼굴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데 좀 투자를 좀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준비하는 계신 분도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어떻던가요? 저도 오히려 궁금해요. 제가 막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투자 쪽은 그 사례 발표 잘 안 하는 게 우리 그 VC나 이쪽 제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례예요. 저게 뭐 발표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해가지고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문 엔젤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는 저의 애로사항을 주로 얘기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엔젤 투자 사례는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3년 2월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매칭펀드를 지금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막 야단쳤던 매칭펀드 이렇게 심사할 때 뭐라고 했던 기억들이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엔젤 클럽 만든 동기가 딱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블랙 엔젤을 없애면 좋겠다. 이게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엔젤 클럽을 만들게 됐고, 그럼 진정한 투자가 뭔지 이 엔젤 투자자들도 이해가 안 갔고 창업 초기 기업도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여태까지 적격 엔젤 투자자와 전문 엔젤 투자자들을 같이 이렇게 뭐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투자한 저희 조합, 저 개인, 전문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 다 포함하니까 한 14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억이나 VC 개념에서 보면 그 정도 투자해놓고 관리가 몇 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소액을 투자해놓고서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주워 담아야 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충남 쪽을 거기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국 단위 다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한 1000km를 냈다 달려줘야 기업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엔젤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 엔젤 투자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조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나는 GP로서 활동을 해서 전문 업무 집행 조합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문 아까 우리 안은조 과장님 소개했듯이 나는 걸어다니는 투자자로 전문 엔젤 투자자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엔젤 클럽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그냥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클럽 회장 겸 전문 엔젤 투자 겸 개인 투자 조합, 집행 조합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 좋아하는 이상한 어떤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격으로 할 것인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전문 엔젤 투자자로 1년에 최소한 1억 이상씩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재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전문 엔젤 투자를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난 좀 안정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적격 엔젤 투자자로 클럽에서 활동해서 같이 투자해서 가는 어떤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GP가 되는 거죠. 나를 믿고 내가 발굴하는 기업 이런 거를 우리 조합원들이 나를 믿고 같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장으로서 갈 것인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도 있지만 기업들은 많은 선택을 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어떤 자격으로 기업을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전문 엔젤은요. 여러분들 한번 전문 엔젤 돼보셔서 제가 5천만 원이고 1억을 투자했어요. 돈이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엔젤 되면 좋긴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아,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벤처기업 좀 못 봐서 안 달랐던 어떤 벤처 투자 기업은 벤처기업 중에 툭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야, 이거 전문엔젤 투자자 괜찮네. 제가 정말 투자한 기업을 잘 보육하고 양육해가지고 이 기업을 VC까지 3A 단계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는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굉장히 고민됐어요. 하다 보니까 전문엔젤은 그런데 집에서 혼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걸어가지고 뭐 당신 뭐 고아는 원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아 그러면 난 조합을 갈게. 1억이면 1억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 집행조합원이 100분의 5고 다 우리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짜리 만들고 뭐 2억짜리 만들어도 100분의 5만 출자하고 제가 GP로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자금 조달을 내 주변에 어떻게 만들까? 저 같은 경우는 클럽 회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투자자들이 막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데 저는 절대 아닌 건 아닌 거고요.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조합에 좀 가입을 해라. 근데 그건 우리 조합이 묶여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존속기간이 저희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해소될 때까지.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들어오세요. 어떤 자본 조달을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엔젤 클럽은 또 제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클럽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 그 사람만 믿었어요. 투자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지들끼리 뭐 자중질환이 나서 가장납입 사건 터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야 이건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지 마는 것에 뭐 바람 달라놨더만 클럽 회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것도 관리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나는 결국은 GP로 가야겠다. 그래서 업무 집행 조합으로 가는 걸 저는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가 4호 신청했어요. 1호, 2호, 3호 아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드렸죠. 조합 결성이 되니까 하루 집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1호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 1호 조합 만들 때는 어땠냐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제가 2억을 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투자할 기업이 없어가지고 막 1년을 막 헤매는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럼 조합원한테 막 쪼들리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14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 결성하기 직전에 물론 중위청에 여러분들 조합 결성하면 다 투자 대상 기업 제출하잖아요. 아니면 뭐 벌써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기업을 정해놓고 등록만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 바로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저희가 1호, 2호, 3호, 4호 그 중에 제가 한 사례로 마지막에 3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은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 저 엔젤 투자 시작을 전 엔젤 투자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프리IPO 기업에 좀 성숙된 기업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투자에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월급이 많이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흰머리도 없어도 흰머리도 나고요. 머리를 깎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최악의 상태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그만큼 엄청 그 기업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인큐베이팅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엔젤 투자 시작은 저도 엔젤 투자협회가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엔젤 투자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발을 안 들여놨어야 되는데 발을 들여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빨리 쳐서 올해 정도는 이쪽으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엔젤 투자 이해가 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뭐지? 여태까지 제가 투자하게 되면 최소 투자가 규모가 저도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창업 정도만 되면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를 자금 조달해야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IPO 기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최소 4억이나 5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초기에 제가 투자한 기업은 2억을 투자하고 매칭펀드에 그때는 매칭펀드 배수도 잘 이해를 못했을 정도니까 1대1 정도인데 지방인데 제 기밀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있어요.
아이디어 보고 특허 보고 투자한 건데 2억 투자하고 매출보도 2억 해가지고 4억을 투자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지금요. 야, 저 4억 어떻게 투자하지? 여러분 매칭펀드 하면 정부하고 저희가 같이 주주간 협약을 맺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회수가 되는데 4억을 회수하려면 최소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돼야 원금 회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마음이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2억에서 1억으로 내려가고 1억에서 5천 내려가고 5천에 지금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3천만 원까지. 왜냐하면 조합해서 매칭펀드 신청하는 최하의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좀 그렇게 지금 가고 아니 이거 계속 얘기해도 다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엔젤 투자와 창업기업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방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자 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뭐 가장나비도 서슴찮게 막 하는 뭐 이렇게 자기 남편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이거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저희가 꼭 무슨 뭐 커미션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협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많은 어떤 그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창업기업을 어떻게 만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안정민 대표님 계시지만 도협 패키지하고 계세요. 저기에서 많은 어떤 우수한 기업이 나오면 그런 유관기관과 우리 전문 엔젤 투자자들 우리들이 그냥 너 사업하니까 그냥 내뜨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발굴되는 기업들이 우수 기업이에요. 제가 오늘 2기업 추천했어요. 저희가 1년 동안 훈련시켰고 1년 동안 잘 정말 준비된 기업이에요. 근데 저는요 시집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잘 이쁘게 키우고 제가 이제 작년에 큰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쁘고 너무 귀여웠는데 시집 보내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워가지고 저와 똑같은 마음 같아요. 저희들이 양육하고 보육한 기업도 누가 투자한다면 전 보낼 자신 있어요. 저희도 투자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기업을 어떻게 우수 창업기업을 어떻게 만날 거냐 그것도 우리 전문 엔젤 투자자와 우리 GP와 이런 분들이 고민해서 어디 가서 찾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선도대학을 한 20개 선도대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아요 기업들이. 거기서 무슨 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투자하고 이런 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기업은 어디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과 우리가 멘토링도 하고 심사도 하고 참여하세요. 나는 뭐 이게 그 뭐라나요? 일본 아니면 어디 혼자 나홀로 하는 거 듣고 다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전문 엔젤 투자자니까 걸어다니니까 전문 엔젤 투자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우리 연합해야 돼요. 엔젤 투자는요 연합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는 의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주지가 않아요. VC는 2.5%의 운영비나 이거 받죠. 우리는요 우리 사비 들고 다닌다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엔젤이기도 하지만 조합으로 다시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딜할 거냐? 가르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는 데가 창업초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투자 베스트 요새 많이 끼워쳐서 알 수 있지만 투자 베스트 개념도 없어요. 제가 그 부산 지역 가니까 뭐 창업기업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5천만 원이면 집을 한 50% 가져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김해에 있는 부산에 있는 그 기업 5천만 원 전문 엔젤 투자를 하면서 1.9% 받았어요. 그만큼 내가 그 기업 가치를 높여줘야 매칭펀드가 들어오면 VC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치 높여서 3J 단계까지 만들면 또 다른 VC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딜할 거니까 우리가 잘 양육하셔야 돼요. 보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미쳤죠. 제 건물도 다 내놓고 보육 공간을 하고 제가 이제 또라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 3기초를 다 쓰게 됐어요. 4, 5, 6초를 다 써서 교육하고 그 SOS 등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그래서 제가 3F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 그 다음에 프렌드, 그 다음에 풀이라고 이해를 못했고요. 얘네들 왜 풀이라고 그랬지? 제가 지금 풀인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딜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후 관리예요. 투자자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유에
이 친구, 이 기업이 자금 조달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뭔지 제가 짜야 돼요. 우리가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 쓰더라고요. 다 써가지고 멘붕 와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S사 사례입니다. 최근에 엑시트 하고 있는 좀 딜레이 좀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우리 엔젤 투자협회 주관을 하는 그 투자 설명회 때 만났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2013년 겨울 같아요. 만났는데 제가 그때 말해도 이제 이런 불이시 개념을 많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게 그 기업, 이 회사의 대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어디가 나가라고. 근데 이 대표가 그다음부터 충격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 못했는데 1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큰일 뻔했더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을 갈았는데 제가 연말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2014년에 만난 거죠. 그랬더니 어느 프로그램의 탑5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를 투자를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거죠. 어떤 사태였냐면 6개월 이상 인큐베이팅 시간을 관찰 쭉 한 프로그램에 6개월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제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동화돼가지고 저 툭 가요. 눈이 이제 푸석지가 씌워지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인큐베이팅을 제3기관에서 하는 어떤 거를 보고 제가 결과 보고서만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팁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이상 관찰한 이후에 투자금융 지원사업 리서치를 2개월 했어요. 이 회사를 투자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이 기업을 할까? 라는 걸 저는 1개월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칭펀드에서 1억 들어가면 그런 사업이 끝날 것인가? 그게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매출을 위한 피보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왜냐면 창업기업들은요 목이 얼마나 고든지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안 바꾸세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잔잔하게 만나서 바꾸는 게 한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는 보통 여러분은 정말 치사하게 상한 전환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보통주를 갖고 배포 갖고 투자해야지 이자 받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배당금 받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상한 전환 우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투자했고 10배수 기간은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누가 3년 동안 매출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사업 미리 매출을 위한 피보팅도 있지만 투자금융 지원 사업 리서치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진 및 지원 및 사업 관련 투자 연계 R&D 멘토링 과제가 2014년, 15년에 있었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2월에 투자하면 1월달에 변경이 되면 연계 지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달에 3월 2일날 저 투자했는데 3월 2일날 투자할 때는 앞에서 이미 연간 사업에 중기청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연계 R&D 멘토링 과제 해가지고 2억 자기 분담금 10% 1억 8천 해가지고 받아서 고도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돈 다 쓴 거예요. 제가 다 쓰라고 했거든요. 투자하고 매칭하고 다 쓰라고 3억을 다 쓴 거예요. 그 시제품 나왔잖아요. 그래서 페이커하고 계약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양산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디를 은행의 1금융권의 투자금융부를 지인을 통해서 소개해서 매칭해서 4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팁스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 투자자가 이렇게 리드를 해주니까 저는 근데 밥한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커피까지 사주고 제가 이게 보안 원장인지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인적 자원 공급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첨보사를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응원해주고 필요 투자 네트워크 소개해서 투자 유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천지 맞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몸담았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인천대학교 그 미추홀 제가 딴 일 갔다가 미추홀 밑에 지하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딜을 한 거죠. 웹에서 투자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어떤 경영에 대한 거나 이런 건 일절 터치 안 했어요.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2번의 무상증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 주식수가 3,000 매출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사실 이거 사례는 제가 말씀드려서 발표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엔젤 투자협회에서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중기청이 2013년 5월 15일 날 정부 대책 R&D 뭐죠? 그 기술 M&A 그 선순환 제도를 발표합니다. 잘 보시면 5개 부처가 3년 이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 갖고 그때 매각을 하잖아요. 그 비과세예요. 뭐 소득공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바꿔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속으로 그러죠. 우리 조합원들과 제가 이걸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을 유지해야 돼요. 3년을. 그러니까 말을 안 했지만 했더니 미안했더니 요번에 최근에 한 번 더 증자해서 천주가 더 늘어났어요. 또 그런 어떤 그 3년 이후의 비과세를 위한 회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Q&A 제가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너무 빨랐죠.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 주셔도 되고요. 혹시 투자자님한테 궁금하신 거라던가 노하우 같은 공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또 질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시죠? 내가 많이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소주님 때 3년에 문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이라 중국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집행 조합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조합원들 그거 일기가 칸쳐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민청에 보냈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서 다 하니까 너무 편하긴 해요. 근데 3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내가 그 해소득이 많았어요. 그때 쓰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그 연간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요번에 냈잖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언제 이거 쓸 거가 고민을 했는데 작년도 한 번 썼고 올해도 한 번 썼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너무 감사한 게 130만 원밖에 안 냈어요. 저는 한 그거 10배 이상 뭐 30배가 낼 줄 알았대요. 너무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저는 저 개인 재산의 부동산의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저 혜택을 받았어요. 한 3천만 원 나오지 않았어요. 세금이. 근데 100몇만 원 줄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제도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해에 내 소득이 많다. 그 해 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되셨습니까? 아니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 3년 기간 내에 5천만 원을 뭐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형태로 분할해서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밖에 안 되는 한 거예요. 번만 하는 거. 네, 한 번밖에 안 3년 돼요. 이내에서 한 해를 예, 한 해 선택해서 한 번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해 가장 내가 소득이 막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노동주 투자와 연배수 3년 기간 회수 목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엑sit 프로그램이나 엑sit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엑sit 전략을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지 거기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네. 저는 그 투자할 때 그 매출이 그러니까 창투사죠. VC들은
매출이 없는 기업이 어떤 원천 기술을 빼놓고는 절대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부직 중에 하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투자할 당시에 그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매출이 발생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성향에 맞는 VC랑 이미 접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매출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나면 바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방법은요, VC가 투자할 때 저희가 무조건 매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IPO까지 가면 저는 이게 50분 중반 휙 넘은 거 아니라 좀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도 IPO가 10년 전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M&A 되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3년 이내, 2년 이내 쪽에서 제가 한 회사 제가 우리 그 두 친구 오늘 발표할 텐데 저랑 똑같은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3천만 원 투자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매칭 펀드까지 갔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뭐 R&D 자금까지 해서 1억 4천억을 지원했는데 어저께 지난주에 들려온 소리는 뭐냐면 VC에서 20억을 그 자기가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연결했겠죠. 2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엑스트하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시집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막 버틸 거야. 그런 생각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엑스를 그래서 VC랑 가까워지세요. 많이 가까워지시면 좋습니다. 저는 엑스타는 게 이제 VC한테 엑스를 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사실 더 이렇게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김찬선 대표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우라고 하고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또 제 이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제가 치과 원장이에요. 제가 사실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겸연쩍긴 한데 오늘도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막 택시를 타고 막 그냥 밟아서 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택시를 타고 온 건 아닙니다. 제 이력이 이제 좀 특이하게 제가 늦게 이제 시대를 들어가서 늦게 치과 의사가 됐고 또 투자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그러신 거죠? 네. 아니면 핏투자 회사들도 몇 분 오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투자와 관련된 분이 오셨으니까 엔젤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은 한 100% 제가 솔직한 얘기를 100%에서 한 50%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60에서 70%까지 제가 끌어올려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금방 사실은 AAI 클럽의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저희 클럽이 이름이 비슷한데 그 회장님 강의를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전문인재 투자자 교육할 때 들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랑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것도 많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뭐 질문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처음은요, 제가 이걸 따로 우리 클럽에 대한 소개를 한국벤처투자에서 그 요청을 해서 그때 이제 했던 자료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 클럽과 제가 투자한 걸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제는 우리 클럽이 운영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클럽이 이제 만 2년이 되고요. 그냥 제가 먼저 투자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냐면 그냥 10년 전에 상장회사를 투자하게 되다가 근데 상장회사는 맨날 가야 되니까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비상장회사를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시그널 EV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회사에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 그 회사에 전시된 제품도 보고 그때 대표님도 만나게 돼서 시민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 투자하는 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님이랑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이거만 이런 초기기업 투자를 하냐. 나도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다. 제이와이와 내가 밥을 먹거나 술 한잔 먹을 수 있다면. 근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 투자를 막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전기차의 시장이 좀 붐이 돼서 이 회사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거 말고 이런 회사는 지금 제가 초기 그냥 의료 관련된 회사니까 포인스라는 회사도 제가 투자를 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다음 메디업이라는 회사도 투자했는데 이외의 중간들은 많습니다. 개인적인 제 투자 이력을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물론 다 대표님이랑
카톡이랑 연결돼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 저희 클럽에서 이제는 투자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클럽이 이제 2015년에 처음에 결성됐는데 저희가 전문예절 투자자 교육을 받고 전문예절 투자가 됐는데 그 전문예절 투자 교육이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혼자 몰래 그냥 조금씩 투자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는 사실은 너무 힘이 없어요. 네, 저는 그냥 매달 그냥 인컴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씩 모아서 한 번 투자하고 하는 그게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초기 기업은. 누가 제가 만약에 뭐 5천만 원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전문예절 투자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거를 제가 교육만 들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째인가 3번째 전문예절 투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 말고 이제 2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이력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금융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강사님도 제가 명함을 드렸죠. 아니 그 이력인 이런 사람이 왜 어디로 왔냐고. 저도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그분들랑 같이 얘기하고 내용을 쌓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니까 투자해야 되는 이력이나 이런 건 더 많아요. 희한하게. 왜냐면 이쪽 시장이 지금 막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금융권 출신들이 어프로치 하기는 더 쉬울지 모르지만 이 초기 기업 투자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다 누구나 액구랑 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장님이에요 다. 근데 저는 그냥 액구니까. 근데 같은 디스에이블드잖아요. 네? 50% 100% 차이지. 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클럽에 투자를 전문예절 투자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 몇 분이랑 제 지인들이랑 해서 2년 전에 저희가 AI 엔젤 클럽이라는 클럽을 결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2달마다 한 번씩 IR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BLC 아파텍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5,500점 투자해서 매칭 받았고 재창업이라서 앞에 회장님이 이제 매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세한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칭과 총 투자했고 우리가 투자하자마자 바로 DTNI랑 그다음에 SB에 투자했어요. 50% 그다음에 100% 정도 밸류업돼서요. 그다음에 진엠이라는 회사는 국내 유일의 게스트하우스 오토 서비스인데 저희가 3번 투자했어요. 4차는 구주를 사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우리 피투자 회사가 진엠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 회사도 도와주면서 진엠의 구주를 사면서 4번 정도 투자가 됐고 저희 엔젤 매칭 3번 상을 받았고 얼마 전에 이제 아놀자가 2대 주주가 됐고 지금 이제 2번 프리 시리즈 A를 지금 거의 준비돼서 거의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참 재밌는 게 저희가 거의 재작년부터 거의 2년 정도 동안에 3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히스토리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클럽이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분 같이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같이 온 분이 있으시다면 클럽을 만드세요. 혼자는 이거 못해요. 혼자는. 왜 못하냐? 제가 아는 너무 레퓨테이션 좋은 분이 2천만 원씩 한 15군데 투자했는데 한 5개는 날라갔고 지금 몇 개는 좀 순항 중인데 2천만 원 투자하자니 한 달에 다 써요. 그 회사가. 포텐셜이 있지만 그 회사가 VC 못 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다. 이 회사 그냥 우리가 그냥 살린 거예요. 계속 포텐셜이 있는데 지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할 거예요? 아니면 없앨 거예요? 그럼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그럼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내 돈이 다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엔젤 투자자 제가 정배 씨랑도 우리 엔젤 투자협회 정배 씨랑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문엔젤 투자가 말이 전문인지 뭘 알아요. 그냥 투자 이런 이상하고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즉 클럽이 전문엔젤 투자자들이 클럽의 회원들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클럽의 이름이 왜 어크레디트 인베스터냐면요. 미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엔젤 투자를 못하게 해놨어요. 너무 리스크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즉 어떤 사람들이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냐? 물론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 계약서나 이게 복잡해요.
실제적으로 잘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주거 빼놓고 자기 금융자산이나 이런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5와 연봉이 15만 달러 이상, 또는 와이프랑 합쳐서 20만 달러 이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왜 그 사람이 그럼 어크리트 인베스터냐? 이런 사람들은 돈 좀 몇천만 원 잃어도 그냥 징징 안 되고 어디 가서 데모 안 하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떤 무슨 뭐 퀄리파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클럽도 어떻게 했냐면, 근데 미국이랑 우리가 다르고 우리는 주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거 외에 내 투자 자산이 3억 이상, 또는 연봉이 1억 이상, 또는 배우자 합쳐서 1억 5천 이상, 또는 아니면 이런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로 저희는 우리 클럽에 내기를 정했어요. 그런 분들만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자, 세 번째는 리바이트예요. 상세형 세탑 네트워크인데 GS25에서 혹시 지나가다가 앞으로 한 달 안에는 보실 수 있어요. GS25에 이제 세탑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밖에 투자를 안 해서 상당히 포텐셜이 큽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빨리 지나갈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팀하이퍼는 아실 거고, 베이블 프렌즈라는 회사도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플라즈맥도 이렇게 투자를 여기는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플라즈맥과 그 다음 마이크로에넥스라는 회사랑 또 한 군데는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25억 투자하는데요. 저희도 2억 투자했는데 어떻게 투자했냐면 여기 계약서 다 쓰고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IR하고 투자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가 들어요. VC들은 투자하는데 개인들 안 넣어준다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게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했냐? 왜냐면 여기서 이런 회사 투자하는데 좀 봐달라고. 왜냐면 의료계 관련된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의사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소면의 소장님이 엔젤이니까 보통 줄여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웃기지 마세요. 형. 그냥 형 동생 하니까 형 돈도 아닌데 그럼 보통 우선 주라면서 우리는 우리 돈이다. 근데 왜 보통 주라? 우리는 무조건 지금 지금 처음에는 전환 상환 우선 주랬고요. 전환 우선 주랬고요. 지금은 다 전환 상환 우선 주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안티 달리션 때문에 몇 개 회사가 다 당했어요. 저 10,000원에 투자한 거 누가 500원에 투자하면서 소액 주도 한 3개 당했거든요. 그럼 보통 주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환 상환 우선 주랍니다. 왜냐면 무조건 우리가 밸류를 주잖아요. 자본금 1억짜리 20억 밸류 주면 20배 주잖아요. 그 회사가 10억에 팔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회사는 무조건 돈 벌어요, 10배. 월급도 가져가잖아요. 멤버들은. 우리는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회사들의 대부분은요, 우리는 패밀리 앤 프렌즈 다음에 들어가요. 저는 패밀리 앤 프렌즈 아는 사람은 엔젤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엔젤이 아니에요. 그냥 패밀리 앤 프렌즈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대표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대표의 마음속에 짐으로 늘상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누구 엔젤을 투자해서 건너 아는 아저씨, 삼촌, 누구 이 사람들은 엔젤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패밀리 앤 프렌즈예요. 우리는 처음 봐. 전혀 모르는 사람. 몰랐어요. 다.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해요. 그래야지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그래야지 회사랑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파운더가 있으면 코파운더랑 같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투자자나 초기 어떤 엔젤 투자자들의 그런 역할들이 적을 수 있지만 그 둘의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걸 갖다 해결해 주겠어요? 누가 그거에 대한 조언해 주겠어요? 저희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저희 같은 엔젤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게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줘요. 너 내 돈 줬더니 회사가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엘메카랄 의료기계에서 여기는 삼성벤처 투자자. 저희 클럽에서는 지금까지는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VC랑 같이 하는 거 말고는. 왜냐면 다 밸류업돼서 투자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 1억을 투자하고 매칭을 1억 5천 받는다 그러면 2억 5천이면 1, 2년 회사가 갈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지향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금으로 프리 시리즈 A든 시리즈 A를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한 번 더 넣어야죠. 아니면 또 한 번 더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코제는 여기는
그 의료기계회사에서 삼성벤처투자가 투자하면서 저희가 구주를 50% 디스카운트해서 사서 대표회사가 증자했어요. 그 다음에 리와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GS25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공동 투자를 했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받은 어게인20 해외 업체부 플랫폼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전브랜드 투자자 제가 투자해서 선매칭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 클럽의 투자 이력이에요. 저희 만 2년 됐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고 상당히 잘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빠른가요? 좀 떨려요 제가 사실은.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어크레디트 인베스터인가?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왜 모였냐면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혼자 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다른 클럽에 들어가야겠다. 물론 그 다른 클럽을 열심히 하는 브라더스 엔젤 클럽 뭐 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거기 몇 분 오셨는데 그 지금 잘하고 있는 클럽들 많아요. 그리고 헤드렌저 클럽의 성준현 총무는 저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제가 그 술자리에서 진짜 리얼 엔젤은 너라고 이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임 같은 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한 8명이 앉아서 이제는 그 행사를 끝내고 디프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변호사회계사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진짜 저는 그쪽에 되게 약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랑 같이 엔젤 클럽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투자 활동을 하거나 되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투자 이력이 한 번도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어차피 장님이랑 액구나 장님이잖아요. 근데 별로 투자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상장사 어디에 누가 그 감사인인데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 봤더니 그분 비즈니스 하러 오신 거예요. 예, 회계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초기 기업에 받을 게 뭐가 있다고 비즈니스 하러 오시나 봤더니 의외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자금들 때문에 눈먼 돈들이 많아서 눈먼 돈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없으시겠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지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엔젤 투자자들이 지양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클럽을 저희가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았던 사람,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토란 아니면 칼을 준다는 것처럼 혹시 투자 아니면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14명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니까 기존에 알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아까 말했던 우리 어떤 기준과 그 다음에 1년에 어느 이상을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희는 소득공제 때문에 1,5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걸 레커멘드하고 그게 저희의 내부적인 규율이에요. 안 하면 잘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왜냐하면 소득공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1,500만 건에 100% 해주니까. 그리고 저희는 꼭 매칭을 받아요. 받으려면 무조건 노력해요. 여태까지 매칭 신청한 것 중에 하나 빼놓고는 다 됐어요. 그거는 조인트 벤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안 됐지 나머지는 다 됐거든요. 왜냐면 소득공제로 다운사이드를 잡고 그 다음 매칭으로 업사이드를 잡는 거예요. 매칭 받으면 무조건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왜요? 또 아까 좀 2천만 원씩 15개 투자했다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많이 망했잖아요. 그거 매칭 받았으면 금액이 좀 크잖아요. 초기 기업의 초기 회사한테는 조금한 돈들이 큰데 세금 내시잖아요. 세금 이용해야죠. 정부 돈을. 그러니까 저는 매칭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그렇지만 그걸 요리조리 피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 클럽은 실사도 해요. 회계사님이랑 같이 회계사님을 통해서 매칭을 위한 이런 것들을 실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벤처투자의 어떤 담당자분이 엔젤 투자님 당연히 실사나 이런 거 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에 했던 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좀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네. 지향한다는 거고요. 네. 보시면 자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걸 따왔는데
이거는 뭐 단연간에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클럽에 지금 전문 에이전트가 5명이거든요. 그 2명은 저희 클럽에서의 투자만으로 전문 에이전트가 됐어요. 3명은 원래부터 투자를 해서 전문 에이전트가 돼서 들어왔는데 올해도 몇 명의 전문 에이전트 후보가 있을 거고 가능하면 전문 에이전트 투자자만의 클럽을 만드는 걸 지향해요. 물론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10분 남았나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2달마다 짝수달 토요일날 셋째 주에 IR을 해요.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2년 됐으니까 거의 12번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랑 같이 40분에서 왔다 갔다 IR을 한 다음에 꼭 저녁을 먹고 꼭 2차를 가요. 무조건. 4차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리콰이어예요. 왜? 우리도 토요일날 와서 투자를 계속 하는데 당연히 대표님들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Y랑 저녁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변할 수 있는데 대표님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따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홀수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저녁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찬 모임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멤버가 지금 25명인데 치과사가 8명인데 이유는 제 직업 때문에 그래요. 예. 저랑 우리 부회장만 좀 그렇고 나머지 치과사들은 왜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발을 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담당자 그 다음에 쭉쭉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현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한테 야 인재 투자자 아마추어잖아. 근데 저희 클럽에서 한 분이 이제 투자 관련되지 않은 회사에 계시다가 한 분이 벤처 캐피탈로 가셨고 올해 다음 달에 한 분이 유명한 엑셀레이터의 높은 직위로 가세요. 네? 물론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게 있지만 말로는 우리 클럽을 엄청 팔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매니저 2분은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23명은 1년에 회비 100만 원을 내요.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합니다. 우리 IR 그 다음에 회사한테 당연히 사주고 회사한테 얻어먹기도 해요. 시리즈A 투자를 받으면. 네, 아직 아까 플라즈맵이라는 회사가 이제 다음 달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대표님 만났는데 이제 대표님이 사세요. 법인카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멤버들의 이력이에요.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저희가 질문지를 보낸 다음에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쓰고 그 다음 면접 시간을 따로 정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막 백지장도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Q 200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100인 사람 1000명 있어도 못 풀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디 클럽에 들어가시고 싶은 분보다는 그냥 친구들 3명이나 5명이 만드세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투자하고 한 분이 더 들어와서 한 분이 더 들어와서 한 분이 더 들어와서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걸 했었냐면 미국의 엔젤 투자자한테 조언도 받았지만 2015년 말에 뉴욕 엔젤 클럽의 데이비드 S. 로즈라는 분이 90개 투자하고 버스트의 창립자인데 그분이 엔젤 인베스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과외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은 당연히 그래요. 100명인데 당연히 회비 내고 거기 회비가 우리나라 돈이 약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네. 변리사 몇 분이 우리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클럽을 좀 만들어라. 네? 왜냐면 금방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올해 클럽으로 매칭하는 거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클럽으로 매칭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 한 5명만 모여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세 분은 클럽 안 되나요? 돼요? 네. 5명 이상? 네. 저희 클럽의 멤버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아까 말한 분이 가신 분이고 이분들이 저희는
클럽의 운영진들이 미리 회사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자기 시간을 다 쪼개서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클럽 회원 들어올 때도 열심히 하실 거냐?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네. 뭐 한번 오셔서 뭐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 중에서 무조건 회비 넣은 다음에나 IR이나 이런 거 오실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럽을 운영하고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연예비 이거 클럽 리소스 일체 비용을 유지하지 않고 투자 패스는 전가하지 않고요. 짝수달 IR 행사랑 홀수달 정기 범위가 픽스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말에 12월 달에는 저희가 기투자한 회사들이 5분씩 쫙 피칭을 해요. 어떻게 보면 팔로우 데이 같은 걸 하거든요. 작년 말에 했더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차 투자도 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팔로우 안 되는 회사는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네? 이해하실 거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모임도 와야 돼요. 그냥 모임도 안 하고 회사 한 번도 안 만나보고 투자한다? 제가 못하게 해요. 클럽에서 좀 눈치로. 왜냐하면 투자금이 너무 모자르면 좀 하게도 하지만 어떻게 회사를 안 보고 투자를 해요. 네?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 신입회원은 정한 자격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세스는 이것들이 지금 실전인 거에 있어서 만약에 클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세 팀은 무조건 정하는 게 한 10팀이 올라가면 세 팀만 정해요. 왜냐하면 세 팀 이상 보기도 힘들고 또 하나 어떤 것도 있냐? 이러면 2달마다 한 번씩 IR 해야지 중간에 투자하고 매칭을 해갖고 이 회사를 클로즈 할 수 있어요. 한 달마다 못해요. 너무 시간적인 업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우리가 한 번은 투자금을 1년에 얼마씩 투자할 수 있냐. 그리고 아까 지금 3차 투자했잖아요. 3차 투자를 누가 할 수 있냐면 투자한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200까지 투자금을 생각했을 때 1년에 얼마씩 투자할 수 있냐를 저희가 수요일날 저녁에 모였을 때 설문지를 쪽지 돌려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온 금액으로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적당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년이고 애니얼리 할 수 있다. 매년 뭐 2년 만에 엑시, 3년 만에 엑시 이거 말고 애니얼리 할 수 있게 생각하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세 팀을 하는 거. 올해는 사실은 2월달, 4월달에 2군데밖에 투자를 못했고 4월 IR하는 회사는 2개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소득공제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소득공제가 다운사이드를 잡는 거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매칭이 업사이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당연히 말씀하셨겠지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갖고 3년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면제예요. 저희는 무조건 다 가능한 벤처기업 만들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에? 좀 기다려서 저희 클럽에 전문인들 투자 많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선매칭하거나 아니면 5천, 전문인 투자 5천 이상 투자하면 벤처기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예. 이제 됐죠, 시간. 5분 남았네요. 그럼 질문 그냥 제가 제가 맨날 병원에서 환자만 보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내용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 관련된 인터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자 쪽에 이렇게 나오면 원래 물고기가 잡혀있다가 이제 물 만나고 보겠어요.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 길어지셔서 질문 하나만 받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그 시리즈 A 투자하는 그 기관들 VC나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걸 있더라고.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투자자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 엄마 잘하시잖아요. 엄마는 친하자지. 엄마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쉽나요? 저는 솔직히 난 누가 내 척이 많아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 딱히 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냥 삼성벤처 파트너스 때 제가 심사에 2년 동안 갔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심사 보냐고 그랬지만 전 개근했어요. 근데 친한 사람들 많은데 더 못 보내겠어요. 아니 네트워크
네트워크로 만약에 후속 투자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좋으니까 그런데 공동 투자는 가능해요. 공동 투자, 야, 우리 리스크 헤지 하자. 근데 내가 좋다고, 내가 VC를 안다고, 여기 아까 우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엄청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회사면 미리 보게끔 해줄 수 있죠. 좋은 회사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당연히 삼성벤처나 아니면 뭐 수림이나 대성 여기 당연히 제가 알겠죠. 모를 수가 없죠. 여기는 제가 투자 안 했으니까 여기는 뭐 직접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VC들은 자꾸 회사를 옮기세요. 은퇴도 하고 다르게 오너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사예요. 그 회사가 좋으면요 그냥 와요. 그냥 와서 투자를 만듭니다. 투자를 하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대표님이 누구를 만나보면 이분이 뭘 알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속으로는 한숨만 쉬고 쉽죠. 그분이 직접 투자하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투자 의사결정권자가 중요해요. 그 벤처 캐피탈도 심사역들이 결정하지만 위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다 싫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한 번만 받고요. 나머지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네트워킹 시간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겠습니다.